아무래도 40년 되다 보니까 뜨거워진 때도 있고 때들은 1억 6천이 돼 있는 거예요. 3억짜리가 2억 초반 이상으로는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금으로 한 15% 정도 7천 이상은 날 거니까 시작은 650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40억이고 투자해서 수익 난 건 한 15억 이상은 됩니다. 매일 30분씩만 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은 벌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에 2건만 받으면 되거든요. 2억에 팔릴 걸 1억 6천에 사기 때문에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1억 7천에 쓰면서 불안할까요? 2억에 팔리는데 4천 벌 거냐 3천 벌 거냐의 차이지 이렇게 쓰면 플러스고 이렇게 쓰면 손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매 투자자 겸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장인이라고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6년 정도 하고 있네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건물 상태, 관리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연식이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40년 된 것도 거래가 되나요? 당연히 거래가 되죠.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들 40년, 50년 됐다고 거래가 안 되나요? 그런데 이제 뭔가 서울이고 막 비싼 아파트니까 여기도 거래가 되고 빈집이 없어요. 다 사람이 살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파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연식이 오래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에 맞는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시세라는 거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저런 집들은 샤시가 깨끗하게 교체돼 있죠. 이 집이랑 위에 집을 비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경매로 나오면 좀 더 우리가 입찰가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비가 절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103호 이 집인데 지금 우편함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아무래도 40년 되다 보니까 뜨거워진 때도 있고 때들은 그쵸? 좀 오래됐죠. 확인을 한 게 계단 청소 상태라든지 뭐 센서 등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옥상에 올라오면서 힘드시죠? 네, 숨차는데요. 4층, 뭐 3층 엘리베이터 없으면 이게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페인트를 새로 칠했네요. 최근에 여기는 좀 공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1층이기 때문에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임장 오는 이유가 가격을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하자라든지 공동 관리가 안 돼서 그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지금 가치가 떨어질 만한 요소는 뭐 크게 보이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 누수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기준에서는 누수가 있으면 300만 원, 400만 원 비용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나온 집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경매 넘어간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법원에서 지워줘요. 권리상 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 있던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저희한테 줍니다. 법원에서. 떨어졌다가 말랐다, 떨어졌다 말랐다 하면서 저게 팽창돼서 떨어진 거거든요. 저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죠. 특히나 5층 입찰할 때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옥상에서 좀 누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그렇고. 밖에서 더 볼 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 경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물건 보는 거 자체는 저는 뭐 30분도 안 걸려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 점유자한테 확인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랫집 윗집에 확인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수가 있으면 낙찰가를 좀 낮추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시세만 보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 투자해서 지금까지 얼마 버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 40억이고 투자해서 수익 난 건 한 15억 이상은 됩니다. 시작은 650만 원으로 했는데 650만 원이 없었어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투자금이 안 들어갔거든요. 투자금 없이도 가능한가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같이 활용하면은 내 투자금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입구 쪽에 차단기 있는 것도 되게 저는 좋게 보였어요. 관리하시는 관리세대나 관리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면 무조건 관리실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실은 1층에 있어야 되잖아요. 현관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형태 아파트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한번 가볼 건데 안녕하세요. 거래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1층 인테리어도 돼 있는 집인데 17평이 방세기 화장실 하나 한 2억 후반에 내놓으면 거래가 될까요? 2억 8천? 그러면 괜찮나요? 3억 위아래? 기본 인테리어로 하고 1층은 인기가 좋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쵸. 3억 언더로 보겠습니다. 거래가 그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깨끗하고 수리돼 있고 뭐 하면.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3억 언더면 거래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억 6천이 돼 있는 거예요. 3억짜리가. 요 단지에선 1층이 가장 로얄이다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쓰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뭐 2억 초반 이상으로는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는 7천 이상
이상은 날 거니까 수익은 뭐 본인이 대출 80% 받을 수 있으면은 거기서 한 25% 정도 실제 투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90%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한 15% 정도 그렇게 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물건이니까. 되게 소액으로 시작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근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경매는 제가 일단 돈이 없었고요.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자본이 거의 안 드는 게 경매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경매 대행 서비스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고 자기 시간 거의 안 들이고도 회사 다니면서 매일 30분씩만 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은 벌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 경매로 치면은 두 채, 그러니까 두 건만 받으면 되거든요. 즉 6개월에 하나씩. 6개월에 하나 받는 건 누구나 사실 진짜 대학생들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좋은 데를 살려고 해요. 근데 좋은 데를 경매로 보려고 하잖아요. 1,0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2주 동안 3건 낙찰받은 것도 다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서울에 있었으면 저 절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경매라는 건 경쟁이 덜 치열한 데를 봐야 되고 수도권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싸게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행 서비스라는 걸 활용해서 지방 물건들을 입찰을 여러 번 계속 하시면 1년에 5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경매라고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가격 조사에서 1억 7천에 팔린다. 그걸 1억 4천에 낙찰받는다. 인수되는 어떤 권리가 없다. 그거 판단이 되면 1억 4천에 가서 입찰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복잡하게 막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뭐 수익률 얼마로 하고 큰 맥락에서는 그냥 내가 이거를 시장에 팔리는 가격을 알고 그거보다 싸게 도매가에 가져와서 시장가에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뭐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걸걸요? 부동산을 2억짜리 2억에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를 때까지 그걸 못 팔거든요. 근데 경매는 내가 2억에 팔릴 걸 1억 6천에 사기 때문에 바로 팔 수가 있어요. 내가 1억 7천에 쓰면서 불안할까요? 2억에 팔리는데 4천 벌 거냐 3천 벌 거냐의 차이지 그 고민이 이렇게 쓰면 플러스고 이렇게 쓰면 손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 시세조사가 거의 네. 70% 80% 이상이에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3호선 화정역이랑 되게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네. 입지적으로 되게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경매로 많이 나오나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인기가 되게 많죠. 가장 꼭대기층의 아래층입니다. 고층이기 때문에 또 전망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제일 싸게 나온 게 7억 7천. 거래가 된 건 저층 3층 기준으로 6억 9천까지 거래가 있었네요. 우리 물건은 14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억 초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남향은 아니고 동향으로 돼 있어서 31평 방 4개 구조입니다. 일단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자, 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세요. 30년 된 엘리베이터는 아니죠. 엘리베이터 새로 세팅을 다시 한번 한 것 같고요. 내부 수리가 또 돼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도어락이 최신으로 돼 있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까 7억 초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5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2억 차이 나가나요? 가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건 퍼센트로 깎아줘요. 그러니까 70%로 낮춰주는데 그 30%가 되게 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격이 5억 2천부터 7억 초반까지 시세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소액 투자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6억짜리에서 그냥 7억에 팔면 그냥 1억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취득세, 법무비 이런 게 다 총 금액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럼 2억짜리 하는 거랑 6억짜리 하는 거는 모든 비용이 다 3배 이상 높게 나와요. 특히나 대출이자, 빌라 이런 거에 비한 4배, 5배 비싸거든요. 똑같이 3달 걸려서 집을 팔아도 이 불안감이 4배, 5배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나가는 돈이 140만 원씩 매달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거를 선호하는 게 생계 유지하는데 영향이 별로 없어요. 또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그 관리비 정산을 가지고 또 채무자랑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관리비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왔고요. 여기는 이제 점유자가 있다고 확인을 했고 36만 원, 그러니까 한 달치만 딱 밀려 있는 거예요. 내면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나중에 명도 협상 이사 날짜 잡을 때 관리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명도 협상할 때도 좀 효조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크게 본 게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을 안 와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확인도 전화로 확인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집중을 한다면 입찰을 계속 여러 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경매 통해서 한 건에 뭐 2천만, 3천만 넘게 수익을 남기시는데 그럼 경쟁이 되게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은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입찰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찰이라는 행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입찰 횟수를 늘려야지 그게 따라옵니다. 전혀 어려운 지식이 아니고 내가 그냥 계속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될 것 같으면 다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도권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지방에서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진 않거든요. 더 싸게 받아서 차익을 더 크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방을 직접 가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가는 거거든요.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는 하죠. 이제 어디 가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외관만 우리가 봤었잖아요. 네. 좀 내부까지 볼 수 있는 물건을 좀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고 있습니다. 경매에 네. 하신 물건이라고 하나요? 얼마 만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최대 짧게 걸린 거는 2달? 오래 걸린 거는 6달?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2년 이상은 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진짜 빨리 사서 빨리 팔고 이렇게 정한 거죠. 정말 단순한 게 거래량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거래 잘 되냐? 2군데, 3군데 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범위에서 내가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제 경험상 거래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고 조건이 좋으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 가격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는 입찰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만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빨리 팔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뭐 한 달, 2달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팔리고 안 팔리고가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낙찰 사례를 계속 얘기하면 낙찰만 되는 줄 아는데 그 뒤에는 수많은 폐찰이 있고요. 그 폐찰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있는 거예요. 폐찰이라는 어떤 기본 틀이 있어야 낙찰 받았을 때 기쁨과 확신이 생기거든요. 지금 폐찰하더라도 난 더 좋은 물건 찾을 거니까 난 계속 입찰하면 되겠구나, 이 마인드가 돼요. 폐찰을 패배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패배자 된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세요. 집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게 나오니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로 받는 혜택? 그 혜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뭐 대출이자가 좀 저렴하고, 이거 경매로 하나 받으면 그 생애 최초로 얻는 혜택 10배 이상 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예요. 이게 청약은 특히 막 무주택을 막 몇 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는 1년에 2채, 3채만 팔아도 연봉을 버는데 그거를 5년을 그냥 무주택으로 기회비용으로 날린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놓친 그 값어치는 네. 제가 장담컨대 한 10억 이상은 날린 거예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진 않죠. 네. 통장에 찍히진 않으니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경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무주택을 유지하던 분들도 그걸 깨요. 경매 배우시면. 사고 팔고 하면서 늘어난 자본금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진짜 잘 만들면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더 상급지,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절대 이거 부자 되는 방식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낙찰 받고 지금 명도까지 완료하신 상태이신 분이 계셔서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인이고요. 부업으로 경매에 투자를 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충분하신가요?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시세조사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입찰 갈 때도 뭐 파토너라든가 그런 대행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낙찰 받고 명도했고 수리까지 마친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매도 내놓은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감정이 3억 5백이 됐는데 실제로 봤을 때 좀 높은 층수가 이제 3억 4천대 거래가 되는 동네예요. 이거 감정가 너무 낮다. 수익률 계산해서 들어가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수익률 한 20% 정도 보고 들어갔고 제가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명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사는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문제는 따로 없으셨나요? 잔금 납부하고 찾아와가지고 드라이하게 그냥 딱 말씀드렸고, 네. 미납관리비가 9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 그분이 다 처리하고 그러게 나가시도록 협의해서 잘 보냈습니다. 리모델링 하신 건가요? 네, 올수리했어요. 이거 다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500 들었습니다. 여기가 몇 평이죠? 이게 5구 사이즈예요. 사이즈, 네. 그러니까 18평. 이제 이쪽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이라 이쪽이 이제 결로 때문에 완전히 다 썩어 있었어요. 여기를 싹 다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사실 이런 문이 아니라 네. 막 물룩불룩한 갈색 문이었는데 그것도 싹 밀필름지로 작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는데 안에 싹 다 철거하고 이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게, 화장실 같은 경우가 옛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옛날식으로 되게. 이렇게만 딱 봤을 때 그냥 신축 아파트의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정도 투자금으로 수익 얼마 내신 거예요? 지금 목표한 가격으로 판다라고 하면 4천 이상. 그렇게 되면은 한 50%가 넘죠. 88%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 처리 잘 했고, 그래갖고 실제 투자들은 금액이 아마 한 수리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7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고향 여기가 1기 신도시는 5구제곱 아파트인데 네.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7천만 원이면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2년 안에 가장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이 아닐까, 이 단지에서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출도 잘 받으셨고. 가장 최근에 여기 12층이 4억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미 싸게 산 폭이 크기 때문에 금매로 던지면 바로 팔릴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십니다. 일반 매수로 그 시세대로 사면 이런 여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싸게 던지면 내가 손해니까. 단기간에 부동산 파시면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고요.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도세가 아니라 과세 형태로 나중에 세금으로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주택 굉장히 많이 팔아갖고
한 10억 이상 벌지 않는 이상 6%부터 시작이거든요. 중간 단계 정도 돼서 한 10% 중반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지방 2억까지 풀렸으니까 그런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양도세를 해결하는 건 매매 사업자를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2년 보유를 하시면 일반 과세로 들어가니까 세금 중과되는 걸 또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7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입찰은 몇 번째 만에 되신 건가요? 입찰이 계속 하면 할수록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평균 4-5번에 한 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입찰을 하다 보면 적중률이라고 하죠. 그게 좀 올라가는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6개 아파트 입찰했는데 그중에 3개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폐차례 경험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경험이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4천만 원 정도 내실 예정이신데 네. 이걸로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지방 2억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풀린 부분도 있고 해갖고 매도하면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일단 계약금을 받으면 또 입찰 보증금이 생기니까 그걸로 미리 받았던 물건에 투자를 해야죠. 또 얼마 전에 너무 싸게 팔았다고 조사 나왔어요. 부정거래 아니냐고. 그래서 그 소명신고 다 작성해서 보냈고, 저는 이제 매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싸게 팔았다. 당시 전세 시세가 이건데 왜 전세 시세대로 팔았냐. 요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사받을 때 저랑 부동산 그리고 그 매수자까지 다 받으시거든요. 네. 매수자분이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국가에서 인증을 해줬네요. 싸게 샀다고. 네네. 아까 계속 질문하셨던 게 요즘 거래가 안 되지 않냐, 특히 지방 아파트는 거래 멈추지 않았냐 했는데, 거래로 내놓는 물건 가격 자체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잖아요. 네. 워낙 싸게 받으니까. 왜 사람들은 다 거래가 안 된다고 말을 할까? 그 사람들은 그냥 평균적인 시세대로 거래되는 거를 보는구나. 사는 사람도 기뻐하면서 그 집을 사거든요. 그리고 입주도 바로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경매로 잘 받아서 하면 거래는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초보자 시작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셔야겠죠. 내 자본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살펴봐야 되고, 난 대출 어느 정도 받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하시고 나서 바뀐 점이 있을까요? 경매를 하면서 일단 월급쟁이에서 사업가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됐고, 경제적인 게 여유가 되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격 이런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퀄리티가 우선이 됐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분열이 없어요. 왜냐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근거가 경매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이면서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는 싸게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 싸게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있죠. 내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야죠. 그 정도만 조사를 하면 경매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고, 경매가 어려운 거 아니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전혀 아닙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부업으로 하루 30분으로 했거든요. 플러스 무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자본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나쁘지 않고 본인의 소득, 원천이 있으셔야겠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누구나 30분 정도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몇 달 안에 버는 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세상이 있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낙찰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 경매 한 건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한 채를 받아서 끝이 아니라 사고팔고를 3번만 하면 내 소득이 원래는 연에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5천이 되거든요. 5년 뒤에, 6년 뒤에는 더 많은 스펙타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정말 상급지, 뭐 강남, 송파 이런 데까지 실거주 집도 마련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건물을 사는 분도 있고, 그거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